시작을 하면 나오는 배경이 할리우드잖아요. 일본 애니 스타일로 그려낸 할리우드 보여주겠다는 걸 많이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제가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거를 일본 애니 느낌으로 볼 수 있었던 점이 너무 좋았어요. 영화의 제작 과정을 저는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영화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약간 제작가적인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번 영화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에 맞춰서 선형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전개 덕분에 영화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배웠던 그런 요소들을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저는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은 확실히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적인 연출도 많이 했고, 물론 영화도 비현실적인 걸 많이 하지만 확실히 애니메이션이 더 과장을 한 게 많아요. 주로 찝자면 이제 캐릭터 디자인부터 과장을 해야 하죠. 우리의 주연 배우도 그렇고 우리 감독님도 그렇고 사실 캐릭터 디자인 굉장히 어려 보이잖아요. 그냥 소년, 특히 제가 그게 가장 느껴졌던 게 이제 감독이 되고 주연 배우를 발탁해서 이제 그 유명한 거장 배우를 초대하고 연애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딱 이 구도 진짜 거의 뭐 소년 만화를 연출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나 싶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니까 진짜 뭔가 소년 만화에서의 중요한 핵심 장면을 보는 기분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재미있는 요소가 이런 걸까? 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영화에선 내내 영화의 중요함을 얘기하지만 또 이걸 전달하는 매체는 애니메이션이니까 그 사이에 약간 오고 가는 그런 차이?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영화는 다 마음에 들었어요. 연출, 중간중간 하는 유머, 그런 모든 요소들이 부족한 게 없고, 진짜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진짜 영화를 만든 사람이면 좋아할 수밖에 없게 잘 만든 영화 같았어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근데 제가 왜 재밌는지, 왜 재밌게 봤는지 감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줄거리나 내용이 엄청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고, 작화도 이쁘긴 했는데 왜 이름은 이번에 나온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그런 느낌의 충격적인 작화 그런 느낌도 아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재미있다고 느낀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구성이 재밌었구나 라고 느꼈어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장면에서 질질 끄는 장면이 없고 템포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닌데 TV의 애니메이션들에 비해서 정적인 장면이 되게 적었고 캐릭터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요. 가만히 서 있는 장면들이 은근 많이 없어요. 특히나 푼포씨 같은 경우 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런 면에서 시각적으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설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영화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이제 영화 제작 과정 같은 걸 잘 보여주는데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요소잖아요. 저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정보다 보니까 그것도 스토리에 잘 녹아들게 설명을 잘 해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연들의 각자 사연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이루기 위한 열정, 노력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데 막 사실 이거는 작품의 주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그냥 진지하게 풀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가볍고 담백하게 풀어내기도 했고,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크게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빌런이 있으면은 자극적인 전개가 되어 재밌긴 한데 막 자극적인 파트는 결국은 연출로 커버를 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루한 부분이 딱히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주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주제로 연결시켜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영화 안에서 제작되는 영화 이름이 마이스터잖아요. 그 마이스터의 추가 촬영을 해야 한다. 그 장면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 즉 음악과 가족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하는 상황을 추가 촬영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뒤에 진이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 든 장면도 삭제시키고 자신도 좋아하는 꿈을 위해 지금까지 버렸던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나오는 장면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스토리 구성에서 있어서 너무 깔끔하고 이해하기도 편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막 자른 부분이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영상 편집하면서도 막 자르고 잘랐던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분명히 이 애니메이션도 만들면서 컷 당한 장면들도 되게 많을 텐데 과연 어떤 부분을 자른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또 이제 수미상관 기법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초반에 이제 폼포가 말하기를 나는 영화 긴 게 싫다. 관객에게 2시간 이상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볍게 보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영화의 런닝타임이 90분이었던 걸 하고 딱 끝나잖아요. 와, 근데 그 장면이 처음에는 뭐야 결말 딱 저 말하고 끝나? 뭐 뒤에 뭐야 해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딱 이제 재생 시간을 보니까 딱 90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엔딩 크레딧이랑 앞에 배급사 나오는 그 시간을 제외하면은 딱 90분이더라고요. 와, 그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결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보다 완벽한 결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아예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되게 그 부분이 정말 재밌었고, 또 이제 90분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번에 귀멸의 칼날 극장판이 155분이잖아요. 폼포시보다 1시간이 더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정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재밌게 보긴 했는데, 평가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요. 그래도 회상씬이 너무 길다, 너무 필요 없는 회상씬이 너무 많다라는, 그렇게 좀 그 부분을 재미없게 보신 분들도 꽤 많은데, 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영화 끝나기 10분, 20분 돼가들 쯤에는 집중력을 잘 유지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폼포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되게 좀 공감이 매우 갔습니다. 지금 본 게 세 번째쯤 될 것 같은데, 여러 번 다시 보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더 눈에 잘 띄는 느낌이어서 뭐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말하고 싶었던 게, 여주인공 그 나탈리 성우가 약간 캐릭터랑 톤이 좀 안 맞는 느낌이고, 제일 최후반부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 진이랑 같이 편집할 때 그 연기도 살짝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말하고 싶은 전개가, 중후반부에 이제 그 추가 촬영을 위해서 은행 용자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진행하는 스토리가 자기적으로 진행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쉬웠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제일 좀 재밌게 봤던 게, 특히 연출 부분이 저는 이 영화의 제일 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이제 처음에 마이스터를 진이 딱 처음 받아보고 읽고 있을 때 시간 지나는 묘사를 이제 커피잔이나 간식 같은 게 주로 들고 하는 걸로 묘사해주는 거랑, 그럼 이제 나탈리가 오디션 올 때 진이 지각을 하는데 이제 이 문이 닫히면서 딱 지나가는데 거의 적혀있는 글자가 타이포그래피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영화 촬영으로 딱 들어가면은 화면비가 위아래로 잘리면서 약간 영화처럼 나오는데, 무슨 글자나 대사 같은 걸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 저희가 이제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게 전 되게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작품 보기 전에 원작을 찾아봤었는데, 이런 작품이 되게 많거든요. 이 만화의 경우에는 영화가 주제고, 막 진짜 좀 전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냥 그 주제를 구구절절 읊어대는 만화들이 되게 많아요. 원작을 봤을 때는 제가 이것도 그냥 그런 만화들 중 하나구나, 그냥 영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를 전문 서적을 만화로 만들어 느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만화 중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영화로 만드니까 그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영화로 그냥 글자로만 표현되는 부분이 진짜로 영화 그 화면 자체로 소리랑 영상으로 표현되니까 몰입감이 진짜 배가 되더라고요. 이런 걸 표현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서사가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아까 백상님이 말한 것처럼 크게 뭐 대단한 스토리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점점 중후반부까지 일반적인 그냥 소년 만화처럼 흘러가다가 마이스터를 편집하는 장면에서 전형적인 소년 만화의 그런 문법을 깨버리는 그런 서사가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소년 만화였다면 그 좋은 추억을 가진 진피니가 되게 그 추억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더 완벽에 가까워지는 그런 게 되게 일반적인 소년 만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예 그걸 뒤집어서 그 과거에 있던 거를 싹 잘라버리고 나만의 완전 그 에고이스트적인 그런 작품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또 대박을 내고, 거기서 이걸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네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진피니의 편집신이 아예 없어요. 영화에서 아예 오리지널로 만든 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에 있는 그 감정선이 엄청 풍부해져가지고 저는 되게 진피니에 몰입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